23번.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심 내용이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하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주제를 찾는 방법은 무척이나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 첫 번째 문장에 좀 중점을 두어서 글을 읽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된 표현이나 어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찾는 것은 문장에서 가장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읽으면서 그냥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반복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읽어주시는 것이 문제를 풀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uriosity makes us much more likely to view a tough problem as an interesting challenge to take on. 자,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curiosity라고 딱 대놓고 나오고 있죠. 호기심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핵심어의 느낌이 좀 나죠. curiosity,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make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us, 누가 뭐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요 likely가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be likely to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위에다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be likely to 동사 이 형태로 사용하면은, 자, 동사 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동사 하기 쉽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밑에서 likely to는 똑같이 나왔는데 앞에 be가 없죠. 여기에서 likel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경향이 있는 또는 하기 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목적격 보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하기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라고 해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훨씬 더 뭘 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데, view,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view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구를 해석을 쉽게 하려고 그러면 요거랑 짝이 되는 말이 혹시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view가 나왔을 때 뒤에 혹시 as가 있느냐, 그래서 view가 나왔을 때 as를 찾으면은 view A as B, A를 B라고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보는데, tough problem, tough는 힘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힘든 또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보는데 an interesting challenge to take on, take 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다, 떠맡다, 감당하다. 여기서 take 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또는 할, take on,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가져와서 일을 한다라는 말이 take on이에요. 내가 일을 떠맡다, 감당하다, 책임지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떠맡을 흥미로운, 내가 할 흥미로운 도전으로 보기 쉽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냥 보통 우리가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대요. 뭐가?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재미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첫 번째 나왔네요. 그 다음 두 번째, a stressful meeting. 자, 여기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올 수 있겠죠. stressful meeting,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 자, 위에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연결 한번 해볼까요? tough, problem, stressful, meeting, 이렇게 같은 색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with our boss. 자, 우리 직장의 상사. 자, boss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회사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면 사장이 되겠지만, 내 바로 직속 상관, 바로 위에 있는 사람도 bo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바로 위에 있는 사람과, 자, 뭔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미팅, 힘든 미팅이 becomes an opportunity to learn.
자, 여기에서 뒤 뭐라고 바꿨냐면 요것도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같은 색깔 interesting challenge opportunity to learn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같은 색깔을 계속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a nervous first date. 자, 그 다음에 긴장되는 첫 데이트. 이게 또 뭐가 되는데 또 초록색 exciting night out with a new person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래서 자, 앞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은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stressful meet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직장 상사한테 내가 뭔가를 보고를 해야 돼. 잘못 보고하면 깨져요. 욕 먹어요. 잘못하면은 뭐 잘릴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거라면. 근데 그거를 내가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런 거가 있었네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를 배우게 돼. 이거 발표하면서 배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tough problem, 어려운 문제 이런 것, 첫 데이트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내가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과 밤에 여기서 night ou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be out, go out 그러면 외출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night out 밥 마실 정도가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과의 밥 마실, 그러니까 밤나들이 뭐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밤나들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끝나고 만나니까 밤에 만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 그 다음에 calendar. 자, calendar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채라고 아래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calendar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담궈 놓는 그릇이 아니라 걸러내는 물이 쭉 빠지고 뭔가를 걸러내는 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관점을 바꾸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데 모자가 될 수도 있대요. 뒤집어서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조금 궤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보면 어려운 것들을 쉽게 보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자 관점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거요. In general. 자 일반적으로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는 일반화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것들, 자, 다른 관점으로 보도록 만든다. 어려운 거를 쉽게 또는 흥미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이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관점을 더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일반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자, 주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일반화예요. 자,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특정한 것에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 맞아! 라고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 때에도 한 가지만 들면 안 되고 여러 가지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 예시들의 공통점을 묶는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curiosit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뭐를 더 하기 쉽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것들을 조금 더 재미있도록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하도록 만든다. 이게 첫 번째 나왔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curiosity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나오네요. motivates us. 자, motivate 동기부여하다. 우리가 뭐 하도록 to 동사 원형 역시 보호로 나왔죠. 근데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똑같이 view as 이렇게 나왔네요. stressful situations. 자,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challenges 도전으로 보도록 만든다. 앞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네요. 일단은 그래서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얘는 강조이면서 얘가 거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view라고 하는 거네요. 보도록 만든대요. 뭐를요? 어려운 거, 힘든 거를 challenge,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도전으로 보도록 만든대.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은 뒤에 나오는 거 rather than A의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rather than A 그래서
A라기보다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걸로 보도록 만든다. 뭐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거는 뭐하고 비교하고 있냐 그럼 challeng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기보다는 B 이렇게 되겠죠. B rather than A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B rather than A 그러면 A라기보다는 B 그래서 뒤에 나오는 A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뭔데 threat라고 얘기를 했네요. 위협이라기보다는 도전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굴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위협이라기보다는 도전으로 보도록 만들어준대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럼 여기에서 구조가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구조가요. 여기서 to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to.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to.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to는 앞에서 나왔던 거야. 앞에서 한 가지가 나왔던 거지. 그래서 얘가 1번 2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거고요. 2번 2는 새로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도 역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2는 뭔데? Talk about difficulties more openly. 자, 어려움을 조금 더 열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대. 호기심이 있다 그러면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o try new approaches to solving problems. 자,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대요. 뭐에 대한 접근법인데 approach to라고 얘기를 할 때 이 to는 전치사가 되겠죠. 여기에서 얘는 전치사입니다. 자, 어디로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 뭐로의?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도록 해준대요. 그래서 1번, 2번, 3번과 같은 것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더라. 이게 호기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자, in fact,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in fac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내용 강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내용을 강조해서 얘기를 할 때 Curiosity is associated with less defensive reaction to stress and as a result. 자,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is associated with 연관됩니다. 뭐랑 연관되는데? less defensive reaction. 덜 방어적인 반응. 뭐에 대해서? to stress. stres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스트레스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데 내 정신을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 몸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 일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조금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덜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덜 방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왜요? 뭐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뭐 이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defensive reaction이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 하면 괜히 또 힘들어질 것 같아. 그냥 하기 싫은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defensive reaction인데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재미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 뭐라고 생각을 하니까 방어적인 반응이 덜 나온다. 그 다음에 and as a result 그리고 결과적으로 less aggression. 자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해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데 뭐랑도 관계가 있는데요. less aggression 덜 공격적인 것과도 관계가 있대요. when we respond to irritation. 자 어떤 그 짜증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공격적인 성향도 덜 보이게 되더라. 왜? 자, 스트레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irri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어떤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죠. 부정적인 상황인데 그것이 less 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부정적인 상황이 개선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에서 우리가 tough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interesting이라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뭔가 힘든 것이 재미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뒤에가 개선되었다 또는 긍정적이 되었다. 이런 상황들로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curiosity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기에서 답을 찾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curiosity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Importance of defensive reactions in a tough situation. 힘든 상황 안에서 방어적인 반응의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호기심이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1번은 당장 호기심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uriosity 있죠. As a hidden force of positive reframes. refra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 fra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틀이잖아요. 그래서 재구조화하다라고 우리가 어렵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그럼 refra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repackage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뭔가를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방에다 처박아 놓고 있어서 굴러다니다가 막 박스에 구멍도 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굴러다니는 걸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친구한테 나 집에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너 쓸래? 너 이번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굴러다니던 박스를 그대로 갖다 주면은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주는 것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스를 뜯어내고 내가 그거를 새롭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받는 그 물건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다른 물건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재구조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달라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긍정적인 재구조화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호기심인데 hidden force, 숨겨져 있는 힘으로서의 힘이래요. 뭐에 숨겨져 있는 힘? 긍정적인 재구조화에 대한 그 숨겨져 있는 힘으로서의 호기심. 그래서 뭔가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이다. 그것이 호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오는 refra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위에 나오는 여러 번 반복되었던 요 view라고 하는 요 단어랑도 관계가 되고요. positiv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 단어 나왔었죠. 그러니까 상대방하고의 뭐 재미있는 떨리는 뭐 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positive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hidden force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은 답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죠. 나머지를 지워가 봅시다. 3번도 역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curiosity가 없잖아요. difficulties of coping with stress at work. 자, 일을 할 때 스트레스에 cope with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둡시다. 이건 대처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대처하다. cope with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뭔가를 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얘는 요거랑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대응하다, 대처하다. cope with라고 얘기를 하는 거. live with하고 비슷한 말. 자, 일을 할 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의 어려움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curiosity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otential threats caused by curiosity. curiosity는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가 강조가 됐냐 그러면은 잠재적인 위협이 강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curiosity가 있으면 위협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위협이 호기심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factors that reduce human curiosity. 자, 인간의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요인들, 호기심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내용도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아까 우리가 봤던 2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